저는 올해 60살을 맞은 주부 김순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웠던 경험 중 하나입니다. 평범한 국밥집 주방에서 일하던 제가 어떻게 동창회에서 완전히 뒤바뀐 시선을 받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3년간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할매국밥이라는 가게에서 주방 일을 해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뜨거운 국물 냄새와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제 일상이었죠. 손목은 늘 아팠고 발은 부어올랐으며 앞치마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일에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제가 끓인 국밥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볼 때면 비록 힘들어도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 연락이 왔습니다. 40년 만에 열리는 모임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참석하기로 결정했죠. 모임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히 하고 약간의 화장도 했어요.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그래도 나름 괜찮네. 친구들이 반가워할 거야.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모임 장소인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넓은 홀에 동창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잘 차려입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성공한 티가 확연히 났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반지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도 화려했어요. 저는 순간 주눅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 몇 분간은 나름 괜찮았어요. 몇몇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를 해주었거든요. 순자야, 오랜만이다. 어머, 순자 맞지? 이런 식으로요. 저도 반가워서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나야. 정말 오랜만이다. 다들 어떻게 지냈어? 하지만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 친구가 물어보더군요. 순자야, 지금 뭐하고 지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국밥집에서 주방 일하고 있어. 나름 재미있게 일하고 있지. 그 순간 주변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걸 느꼈어요. 몇몇 친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거든요. 어떤 분은 아, 그래 라고 짧게 답하더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고 또 다른 분은 힘들겠다 라고 하면서도 뭔가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결정타는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동안 옆 테이블에서 몇몇 동창생들이 제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목소리가 제법 컸거든요. 순자 말이야, 국밥집에서 일한다더라. 참 안 됐다. 그러게. 예전에는 공부도 제법 했었는데 인생 참 모르는 거야. 어떻게 살다가 그렇게 됐을까? 뭐 각자 처지가 다르지.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대화들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국밥집에서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떨리기 시작했고 음식 맛도 모르겠더군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평소에 친했던 영희라는 친구까지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었어요. 영희는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영희는 저와 대화할 때 뭔가 어색했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영희가 물어봤을 때 저는 최대한 밝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응, 나름 괜찮게 지내고 있어. 일은 좀 힘들지만 보람 있어. 매일 사람들 만나고 맛있는 음식 만드는 거 재미있더라. 그런데 영희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아, 그래. 그런데 순자야, 다른 일은 생각 안 해봤어. 요즘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 마트 계산원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서. 영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영희도 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마치 제가 지금 하는 일보다 더 나은 일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동창생들은 각자의 근황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분은 큰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한다고 했고 또 다른 분은 자영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의사가 되었다며 자랑했고 또 어떤 분은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다며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는 국밥집에서의 일상뿐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말하기가 부끄러워졌어요. 혹시라도 또 동정하는 듯한 시선을 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화장실에 가겠다고 핑계를 대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지. 국밥집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려는데 복도에서 또 제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순자 정말 많이 늙었다. 완전 아줌마 된 것 같아. 그러게. 국밥집에서 일하니까 그런가 봐. 손도 거칠어 보이고 우리랑은 완전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아. 대화도 안 통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넘어가자. 뭔가 민망해. 이 말들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한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다니.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서 가방을 챙겼어요. 먼저 가봐야겠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렇게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벌써? 좀 더 있다가 가지 라고 했지만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 같았어요. 진심으로 붙잡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내 일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친구들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날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려다가도 그만뒀어요. 괜히 남편까지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간 정말 우울했습니다. 국밥집에 출근해서 일을 할 때도 자꾸 그날 일이 생각났어 손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혹시 저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국밥집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사무실로 오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저는 혹시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긴장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앉으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무슨 소식인가요?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 가게가 이번에 대형 프랜차이즈로 확장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개인 사업으로 하던 걸 체인점으로 만드는 거죠.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잘려야 하는 건 아니죠? 사장님이 크게 웃으시더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순자 씨를 우리 프랜차이즈의 총 주방장으로 모시고 싶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사장님이 서류를 꺼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순자 씨, 우리가 이번에 투자를 받게 된 이유가 순자 씨 때문이에요. 투자자들이 순자 씨의 국밥 맛을 보고 반했거든요. 특히 순자 씨만의 비법이 있다면서 꼭 함께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저 때문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프랜차이즈 지분의 30%를 순자 씨께 드리려고 해요. 사실상 공동 사장님이 되시는 거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프랜차이즈 지분 30%라니.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도 안 왔거든요. 사장님,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주방에서 일만 했는데. 순자 씨 그동안 모르셨나 봐요. 우리 가게가 이렇게 성공한 건 순자 씨 덕분이에요. 순자 씨가 끓이는 국밥을 먹으러 오는 단골들이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와요.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놀라웠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제 요리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저는 그냥 주방에서 묵묵히 일만 했는데 사실은 가게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순자 씨 같은 분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요리 실력도 뛰어나지만 정성이 다르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꼭 파트너로 모시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정말 현실 같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초라한 주방 이모라고 무시당했는데 갑자기 대형 프랜차이즈의 공동 사장이 된다니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남편도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정말이야. 사기는 아니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사장님께 다시 확인했어요. 그런데 정말이었어요. 계약서도 보여주시고 투자자분들도 직접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투자자분들을 만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대기업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들이었는데 저를 정말 정중하게 대해주시더군요. 순자님의 국밥은 정말 예술이에요. 이런 맛을 낼 수 있는 분은 흔하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요즘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많지만 정말 정성이 느껴지는 곳은 드물어요. 그런데 순자님의 요리에서는 그런 게 느껴져요. 손님들도 그걸 알아보고 찾아오는 거죠. 프랜차이즈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고 나서 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주방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점들의 메뉴 개발이나 직원 교육도 담당하게 됐거든요. 갑자기 바쁘고 바빠졌지만 정말 보람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달 후에 지역신문에서 저희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사가 났거든요. 평범한 주방 이모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사모님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기사에는 제 사진도 나오고 인터뷰 내용도 실렸어요. 그 기사가 나간 후에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먼저 동창생들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영희가 제일 먼저 전화했어요. 순자야, 신문 봤어. 정말 대단하다. 축하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고마워, 영희야. 아, 그날 동창회에서 미안했어. 내가 좀 그랬지? 사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 영희의 말을 듣는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거든요. 제가 성공했다고 해서 태도가 바뀌는 걸 보니까요. 다른 동창생들도 비슷했어요. 갑자기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투자 상담을 받을 수 있냐고 묻기도 했어요. 그날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더군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날 제일 심하게 무시했던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순자 사모님, 정말 존경해요. 기회가 되면 한번 뵙고 싶어요. 사업 관련해서 조언도 구하고 싶고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걸 보니까 결국 사람들은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로 판단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않겠다고요. 특히 저처럼 평범한 일을 하는 분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새로 생긴 지점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최대한 친근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몇 달 후에 다시 동창회 모임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고 자리도 상석에 앉혀주더군요. 어떤 분은 순자 사모님 덕분에 우리 동기들이 유명해졌다 면서 농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건지 아니면 제 지위 때문에 그러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영희 같은 경우 예전보다 훨씬 친하게 굴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진짜 친구라는 게 뭘까? 내가 어려웠을 때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국밥집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생각났어요. 그분들은 제가 사모님이 되기 전에도 저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특히 주방에서 함께 일했던 미영 언니가 생각났어요. 미영 언니는 저보다 5살 많으신 분인데 정말 친언니같이 대해주셨거든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순자야 괜찮다. 넌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미영 언니께는 제가 사모님이 된 후에도 여전히 편하게 대해주세요. 우리 순자가 대단해졌네. 그래도 변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해.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고마웠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가 성공하면서 방송 출연 제의도 몇 번 받았거든요. 요리 프로그램에 나가서 제 국밥 비법을 공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좋은 기회인 것 같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성스러운 음식의 맛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출연하기로 했어요. 첫 방송 촬영하러 갔을 때 정말 떨렸어요. 방송국이라는 곳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스태프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사모님,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라고 격려해 주시면서요. 방송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평범한 주방 일을 하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들까지 다 이야기했죠. 특히 동창회에서 받았던 상처도 이야기했어요. 물론 구체적인 이름이나 내용은 빼고요. 저는 그때 정말 많이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경험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됐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에 정말 많은 반응이 왔어요. 시청자분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응원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특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위로가 됐다는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사모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지금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정말 감동받았어요. 지금 저희 프랜차이즈는 전국의 50개 지점까지 확장됐어요. 매출도 계속 늘고 있고 직원들도 200명이 넘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죠.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주방 이모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성공한 지금도 저는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매주 한 번씩은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국밥을 끓여요. 그때 그 느낌을 잊고 싶지 않거든요. 뜨거운 국물 앞에서 땀을 흘리며 정성스럽게 요리하던 그 마음 말이에요. 직원들한테도 항상 말해요. 우리가 성공한 건 정성 때문이에요. 돈을 많이 벌게 됐다고 해서 그 정성을 잃으면 안 돼요. 라고요. 실제로 새로 들어오는 직원분들한테 교육할 때도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마음가짐을 더 강조해요. 음식은 사랑이에요. 이 국밥을 드실 분들이 어떤 마음일지 생각해 보세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따뜻한 한 끼를 찾아오신 분일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시간을 보내려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맛있는 국밥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요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직원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세요. 실제로 저희 가게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높은 이유도 이런 마음가짐 때문인 것 같아요. 몇 달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 지점에서 일하시는 김 이모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은 60대 중반의 분인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대요. 사모님, 저는 평생 집에서만 살았어요. 남편이 모든 걸 해줬는데 갑자기 제가 돈을 벌어야 하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까 저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김 이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제가 겪었던 경험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평범한 사람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죠. 김 이모님,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모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가게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김 이모님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김 이모님은 더욱 열심히 일하시고 다른 직원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계세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느껴요. 요즘에는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어요. 매달 한 번씩 지역 복지관에 가서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저와 직원들이 직접 가서 국밥을 끓여드리죠.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해 주세요. 이런 맛있는 국밥은 처음이야. 정말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제가 가진 능력으로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얼마 전에는 요리 장학금도 만들었어요.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젊은 분들을 위한 거예요. 1년에 10명씩 선발해서 요리 학원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죠.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된 분 중에 20대 초반의 청년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했는데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하지만 학원비가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꼭 훌륭한 요리사가 돼서 사모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지금도 가끔 그날의 동창회 모임을 생각해요. 그때 받았던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잊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교훈이 됐거든요. 최근에 영희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더라고요. 순자야, 그날 정말 미안했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 사실 나도 그날 이후로 많이 반성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다는 게 정말 부끄러워. 영희의 사과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완전히 용서가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영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영희야, 괜찮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지도 몰라.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상처받고 고민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더 강해졌거든요. 사업이 성공하면서 여러 방송이나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한 경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사모님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제가 하는 일에 정성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할 때도 제 가치를 믿었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동창회에서 친구들한테 무시받았을 때요. 그때 정말 많이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웠거든요. 이런 인터뷰 기사들이 나간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5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보내주신 편지예요. 그분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우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의 이야기를 보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제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어요.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정말 감동받아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저희는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몇 개 국가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거기에 저희 국밥 프랜차이즈를 소개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해외 진출이라는 게 너무 크고 어려운 일 같았어요. 하지만 투자자분들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사모님, 한국의 정통 국밥을 해외에 알리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직원들이 이렇게 격려해 주니까 저도 용기가 나더라고요. 벌써 베트남과 태국에서 1호점 오픈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어요. 현지 직원들 교육도 계획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가서 국밥 끓이는 법을 가르쳐 줄 예정이에요. 60살에 해외 출장을 간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동네 국밥집 주방에서 일하는 평범한 아줌마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접 시장에 가서 재료를 확인해요. 좋은 재료를 써야 맛있는 국밥을 만들 수 있거든요. 직원들이 사모님, 이제 그런 일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저는 계속 하고 싶어요. 그게 제 정체성이거든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요리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가끔 새벽에 시장에 가면 다른 식당 사장님들을 만나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손님들이 줄고 있다거나
임대료가 올라서 어렵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성을 다하면 손님들이 알아봐요. 저도 그랬거든요. 물론 모든 분들이 저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요리책도 출간했어요. 60세에 시작한 인생 이막 국밥 사모님의 레시피라는 제목으로요. 단순히 요리법만 담은 게 아니라 제 인생 이야기와 함께 음식에 대한 철학도 담았어요. 책을 쓰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어려웠던 순간들, 기뻤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책이 출간된 후에 서점에서 사인회도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젊은 분들부터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독자들이 찾아주셨어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모님 덕분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지금 저는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요리 학원을 여는 거예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음식에 대한 마음가짐과 철학도 함께 전수하고 싶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예요. 정성을 담아 만든 음식은 그 자체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젊은 요리사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돌이켜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1년이었어요. 동창회에서 받은 상처로 시작해서 지금의 성공까지 마치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특히 그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른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여전히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그 경험 덕분이에요. 요즘도 가끔 그날 동창회 모임을 생각해요. 그때 저를 무시했던 친구들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저도 그날의 경험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다른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믿으세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든 그 일에 정성을 다하세요.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진심이 통할 거예요. 저는 60살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는 마음이요.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하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그때 비로소 진짜 성공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어요. 저를 믿어주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에요. 사장님, 투자자분들, 직원들, 그리고 제 국밥을 맛있게 드셔주신 모든 손님들까지요. 특히 저희 남편에게 정말 고마워요. 제가 힘들어할 때 묵묵히 옆에서 지켜봐주고 성공했을 때도 함께 기뻐해줘서요. 여보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라고 항상 말해요. 저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국밥을 대접하고 저와 같은 처지의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혹시 저희 국밥집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언제든 환영해요. 정성껏 끓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저처럼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